금과 다이아몬드, 플래티넘을 포함한 천연 자원이 쏟아져 나오는 곳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다양한 종류의 천연 자원이 풍부한 대륙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러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대체로 빈곤한 편인데요. 부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가 풍족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연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보다도 경제적 성장이 더딘 편입니다. 이 때문에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아프리카 정부 기관들의 내부 구조가 취약한 편인데요. 비록 다른 나라의 정부 기관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기관들은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해서 엘리트 계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죠. 예를 들면 국가의 돈을 쉽게 대출받거나 세금 혜택을 받고 공무원과 군대 같은 권력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진국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실제 아프리카인들이 처한 문제보다 더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는 아무리 원조를 해줘도 시민들은 굶주리고 기득권에 배만 부르게 한다는 말이 있죠. 한때는 아프리카 대륙 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의 초호화 파티가 이슈였는데요. 1인당 하루 평균 소득이 1달러밖에 안 되지만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본인의 생일 파티에만 무려 29억 원을 쓰면서 초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손님을 위해 약 12억 원을 쓰며 케이크가 93kg의 5단 케이크와 50년산 샴페인 2,000병을 까기도 하였죠. 평소 1년 여행비로 200억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가 받았던 연봉은 불과 6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이런 파티를 열 만한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역시 국민의 돈과 각국의 지원을 부정부패로 자신이 챙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63세에는 무려 41살 연하인 22살의 그레이스라는 부인을 두었는데요. 그의 아내는 자신을 촬영하던 영국인 사진작가를 폭행한 데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유사한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호화 명품 쇼핑을 즐기면서 심각한 낭비를 하곤 해서 구찌 그레이스라는 별명도 생기기도 하였죠. 이처럼 기득권의 끝없는 욕심으로 짐바브웨 국민 93%는 엄청난 기근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은 어디일까요? 매년 GDP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선정된 나라는 바로 아프리카의 부룬디인데요. 부룬디는 오랜 내전과 인종별 대량 학살이 벌어지곤 해서 매우 위험한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때문에 이미 경제는 무너져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부룬디에는 삶을 유지하려고 힘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룬디에 가면 길거리에 앉아 나무를 둥글게 깎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나무로 바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대다수가 주로 농사를 짓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른 마을까지 상품을 운반하여 판매합니다. 이들은 자전거에 과일이나 물품을 싣고 달리는 차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때문에 부룬디의 가장 위험한 도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한 달에 우리나라 돈 약 18,000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사고나 도난 등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은 평균 기대 수명은 약 49세라고 하죠. 부룬디의 국민은 엄청난 사회 혼란과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나라지만 그 중에도 소수는 막대한 부를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룬디에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 독재한 피에르 은크룬지자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은크룬지자가 독재하고부터 부패의 규모가 조직적으로 커졌고 자신에 저항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독재하는 기간 동안 약 60억 원의 재산을 손에 넣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가 되었죠. 그는 어릴 적부터 축구를 매우 좋아했고 한때는 목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묶어 부룬디의 할렐루야 FC를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40조 부자 만수르의 맨체스터 시티, 2000조 부자 빈살만의 뉴캐슬을 소유한 것처럼 60억 부자 은크룬지자의 할렐루야 FC를 가지게 된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할렐루야 FC에서 본인이 직접 축구를 뛰었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대통령의 볼을 뺏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약 15년의 임기 끝에 대통령직에 물러났지만 테이마는 대통령에게 연금 6억과 원하는 지역에 호화로운 주택을 지어주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이마는 대통령을 위한 선물 보따리인데요. 이러한 선물 보따리는 가난에 허덕이는 부룬디에서 엄청난 액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은크룬지자 대통령이 2020년에 심장 발작으로 예기치 않게 별세하면서 선물 보따리는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정치적 독재와 권위주의가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부유한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아프리카에도 자신만의 사업과 자선 활동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기업가 알리코 당고테는 당고테 그룹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석유, 시멘트, 식품 등 여러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선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교육과 헬스케어,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기부하며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에볼라와 코로나19 같은 대형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약 1조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며 어려운 시기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재와 권위주의로 인해 채빈국이 된 사례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빈곤, 높은 실업률, 부패 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창업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고스는 서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로 핀테크와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경제 심장으로 만들고 있죠. 르완다는 1994년 대량 학살의 아픈 역사를 지닌 나라지만 현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고 청결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갖춘 키갈리는 아프리카의 성공적인 재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키갈리는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잘 관리된 도시이며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엘리트 계층의 호화로운 삶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